북한이 어젯밤 건군절 열병식에서 다양한 신무기를 공개했습니다. ICBM, 신형 미사일, 전술핵 운용부대 등 이번에 공개한 무기가 어느 정도 성능을 가진 것인지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혹시 보셨습니까? 어제 밤에는 뭐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렇죠. 볼 수가 없었고 네. 오늘 공개된 건 봤죠. 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무기가 나왔다라고 했는데 네. 일단은 화성 17형 10기 정도 나왔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난해 열병식에서는 4기에 그쳤거든요. 네. 그럼 1년 사이에 지금 정확한 숫자는 11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네. 공개된 것은 그렇다면 7기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근데 작년에 여러 발 쐈거든요. 그렇다면 1년 사이에 한 10기 이상을 생산을 했다.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물론 오늘 공개된 11개가 모두가 다 진짜 미사일이 탑재된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15,000km를 자랑하는 북한 표현으로는 행성 최강의 ICBM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구에서 제일 크다는 거는 미국 ICBM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한 건데 그걸 11발이나 공개를 했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1년 사이에 획기적인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김정은 스스로가 우리는 세계 최강 이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군대다라는 걸 강조한 것은 본인이 그런 업적을 보였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일단 이제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봤던 거라서 좀 많이 늘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다음에 나온 무기 체계가 조금은 놀라웠던 것 같아요. 네. 그 좀 길면서도 이게 신형 미사일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네. 화성 17형에 비해서는 길이가 좀 짧지 않습니까? 예. 화성 11형은 11바퀴거든요. 두 개를 합친 22개 바퀴 이제 실렸으니까요. 네. 길이가 대략 한 25m 정도 되는데 지금 이번에 공개한 다시 말하면 화성 11형 뒤에 따라 나오는 이 무기는 축이 9개밖에 안 돼요. 네. 2개가 적습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퀴가 한쪽에 9개씩 9개씩. 9개씩 해서 네. 이제 18축인데 보면은 위에 실린 그 미사일이 완전체는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발사관으로 보이는데 네. 거기에 과연 미사일이 들어있는지 아마 안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체 ICBM을 발사했는 발사 차량은 완성됐다. 발사대는 이미 완성이 돼 있다. 아하. 그렇다면 작년 12월에 북한이 서해 미사일 발사장에서 고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로켓 엔진 시험을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로켓 엔진을 탑재한 고체 연료를 이 엔진을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 다시 말하면 ICBM을 이제 조만간 발사할 수 있는 준비가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어젯밤에 이걸 과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비슷한 거 나왔을 때는 축이 8개. 네. 였다가 이번에 9개로 하나 정도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는 뭡니까? 예, 결국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탄두의 크기, 그다음에 로켓 엔진의 추력, 다시 말하면 로켓 엔진이 길면 길수록 그만큼 사거리는 멀리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바퀴보다는 9바퀴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8바퀴보다는 더 강력한, 다시 말하면 사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ICBM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거기에 실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이미 설계가 끝났고 발사는 아직 안 됐으니까 그 ICBM에 맞춘 이동식 발사대를 이번에 손을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북한이 2021년이죠. 8차 당대회 때 5가지 전략 무기 과업을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체 ICBM입니다. 네. 이미 화성 17형은 액체 ICBM이기 때문에 기습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덩치가 크고요. 그런데 이걸 몸체를 작게 하면서도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고체 ICBM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북한의 목표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그걸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올해 그걸 발사하면서
화성 17 같이 완성도를 높여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또 다른 도발의 방식으로 쓸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전술핵 운용 부대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작년에 북한은 4월 25일 날 김정은이 핵무력을 이제는 억제용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이 침탈될 경우에는 우리 선제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그걸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9월 8일 날 핵무력 법제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 직접 이 전술핵 운용 부대를 지도하는 그런 장면들을 북한이 공개를 했거든요. 그거 이제 전술핵 운용 부대가 이 구비가 됐고 지금 실제 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술핵은 앞서 말씀드렸던 ICBM은 미국을 겨냥한 무기라고 한다면 이 전술핵 운용 부대는 우리 대한민국을 타격하기 위한 미사일입니다. 단거리 미사일이죠. 북한이 자랑하는 소위 말하는 KN 계열로 나가는 23, 24, 25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부대에서 운영하는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보니까 이제 열병 행진의 마지막을 장식한 것이 이제 ICBM 그리고 이런 핵 운영과 관련된 거였는데 어떤 의도를 좀 담고 있을까요? 실제 보면요, 우리가 뭐 이 공연을 할 때도 하이라이트 가장 최강의 무기는 마지막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난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나타나고 하듯이 지금 북한으로서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핵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재래식 무기들 제일 앞에는 콤보이 선도하는 오토바이가 이제 나왔고 그 뒤에 재래식 무기들 포병, 전차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가 나왔거든요. 예. 마지막에 핵무기를 보여주면서 북한이 자랑한 건 그겁니다. 세계 최강의 핵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만큼 그 무력을 갖도록 달성한 김정은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북한 멘트에 보면은 정면 대결은 정면 대결, 핵에는 핵으로 우리는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핵 역량을 구비하고 있고 미국이 아무리 남한에 뭐 확장 억제 실용력을 제고한다 하더라도 그걸 뚫을 수 있는 역량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과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보긴 봤던 것 같긴 한데 네. 이거는 왜 보여줬을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북한이 2018년에 비핵화를 내세우면서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이 있었어요. 그 뒤로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합니다. 네. 그 단거리 미사일 다시 말하면 신종 무기 4종 세트라고 하는 것. 거기에 초대형 방사포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 남한을 타격할 수 있는 1000km 이하의 미사일을 이 연료를 고체화시키고요. 그다음에 회피 기동이 가능한 다시 말하면 북한판 일칸데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판 에이테킴스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남한의 주요 시설을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을 개발하는 겁니다.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에는 작년 12월 31일, 금년 1월 1일 북한이 발사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30문을 당에 헌납하는 행사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거리 미사일로 남한을 완전히 주요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감히 우리에게 도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어젯밤에 거쳐서 이제 오늘 녹화 중계를 보여준 이 열병식을 봤을 때 전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장거리 미사일 다시 말하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경우에는 미국 뭐 백악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북한의 ICBM은 아직 과제가 많다. 이게 완성이 되지 않았다. 앞으로 거쳐야 할 검증 과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단거리 미사일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탑재해서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이미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 한미가 함께 확장 억제 실행력을 제고하고 전략 자산을 지금 전개하는 그런 훈련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비가 필요한 것이고 삼축 체계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북한의 이 단거리 미사일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위협에 대비한 철저한 대비가 지금 요구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궁금한 거는
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화성 17형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 번 썼는데 많이 만들어진 것 같이 보여주잖아요. 네. 그러면 틀림없이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돈으로 과연 저걸 만들었을까? 즉 중국이나 러시아가 많은 지원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실제 뭐 그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동안 나온 바로는 북한이 해킹을 통해서 전자화폐 네. 애들을 해킹을 해서 그걸 사용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밀무역들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밀무역을 통해서 중국이 적어도 북한의 그런 경제적 필요를 지원해 줬다라는 추정이 가능하고요. 특히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ICBM에 탑재하는 이동식 발사대 있지 않습니까? 발사 네. 차량. 그 차량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사실 그 네. 차량이 들어올 때는 중국으로부터 밀수, 다시 말하면 벌목용 차량으로 이렇게 이유를 대고 밀수를 했다라고 했는데 네. 그 10기가 넘게 늘어났고 더군다나 지금 고체 ICBM을 탑재할 수 있는 발사 차량도 지금 석 대를 새로운 넉 대죠. 거죠. 넉 대를 네. 이제 그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럼 그런 차량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북한이 만들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제가 볼 땐 아마 그런 부품들, 각종 부품들을 네. 중국이 몰래, 러시아가 몰래 그걸 지원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75라는 5라는 숫자가 들어간 좀 특별한 날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틀림없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 한마디 할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는데 메시지는 또 안 내놨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제 75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75년 전 2월 8일이잖아요. 그러면 75년이면 1948년입니다. 네. 48년 북한이 9월 9일에 정부를 수립했는데 2월 8일에 군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분단의 책임을 우리한테 미루고 있는데 자기들은 정부 수립 전에 이미 군을 만들었고 그로부터 2년 후에 6.25 남침을 하는 겁니다. 그 대남 그 전략, 무력 통일 전략이 75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요. 김정은이 왜 연설 안 했을까? 저는 연설할 걸로 봤거든요. 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이제 어제까지 치면 13번 김정은이 열병식을 했는데 다 연설하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계기 때마다 했는데 어제 그럼 왜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지난 연말에 김정은이 이미 전원회의에서 대남 대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나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 이따금씩 입장을 얘기를 했고요. 예. 열병식 하루 전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하면서 그렇죠. 연설을 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 지금 관심은 대미 대남 메시지도 있지만 네. 지금 북한 내부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식량 문제 때문에 아사자가 나오고 이달 말에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어요. 네.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이 다시 자기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군의 충성을 강조하고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는데 내부 결속에 더 무게를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처음에 이제 김정은이 나타났을 때 할아버지를 닮은 외모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도 중절모와 코트가 굉장히 그런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이유가 있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2012년 4월 15일 김정은이 처음으로 육성으로 연설했거든요. 전 그걸 들으면서 김일성이가 환생했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었는데 사실 김정은으로서는 젊죠. 업적도 없죠. 카리스마도 없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미지 정치를 했어요. 네. 다시 말하면 북한 주민들의 향수 속에는 김정은의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에 대한 향수가 더 많고 충성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를 최대한 할아버지 따라하기를 했는데 저는 집권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네. 아직까지도 그 할아버지 이미지를 차용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다급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할아버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할아버지의 정통 후계자다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예. 지금 75년 전에 군을 만든 장본인은 김일성이거든요. 그러니 할아버지에게 했던 충성을 지금 나에게도 해라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둘째인 김주애를 데리고 간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래서요. 사실 작년 11월 18일 화성 17형을 발사할 때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때 당시 북한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ICBM, 화성 17형은 지금 북한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대뿐 아니라 후 세대와 그 자라나는 세대들을 지키는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후대까지도 챙기는 위대한 지도자다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주애가 벌써 어제까지 5번 등장을 했습니다. 네. 중요 시기마다 등장을 했고 김주애를 표현하는 표현도 존귀한, 사랑하는, 그다음에 존경하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뿐 아니라 김정은 후대, 다시 말하면 이어지는 세습에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그렇죠. 북한 체제와 여러 가지 특성으로 봤을 때 그것보다는 대를 이어서 충성하는, 다시 말하면 내 후대에도 충성을 다해야 된다. 즉 백두혈통이 3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4대까지 간다. 4대 그 이후도 계속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제 열병식, 앞서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열병식 때 나타난 여러 가지 무기가 과연 또 다른 도발의 수단이 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고, 또 그동안 작년에 계속 얘기 나왔던 핵 실험을 또 하진 않을까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김정은으로서는요,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하는데 군사력을 집중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고 사실 그것밖에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걸 정당화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려면 외부의 군사적 긴장이 늘 필요합니다. 긴장을 격화시키려면 도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 보면 금년이 북한의 중요한 정치 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한미가 2월 달에 확장 억제 TTX 훈련, 3월 달에 대규모 야외 기도 훈련이 예정돼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북한은 아마 틀림없이 1월 한 달은 조용했지만 이팔 건군절 행사를 계기로 해서 추가 미사일 발사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추가 핵실험 카드라든지 그 외에 과연 무인기 도발과 유사한 성동격서실 그런 도발들을 통해서 내부 결속, 남한의 혼란, 그다음에 자기의 업적을 부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제 보여진 북한의 열병식과 관련해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